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취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러운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편법, 특권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나라를 허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서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대통령의 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문 세력들의 삶, 권력을 호위하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은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산시킨 정의가 바로 조국이었습니까? 대통령의 분신이라 여겼던 조국이 기회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의 진술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대통령은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친문 세력과 집권 주변 세력들이 이익의 카르텔을 누리고 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시기에 감히 그 입에서 공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과거 정부들을 적폐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역대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캠코더들의 낙하산 인사가 있고 또 탈원전 태양광의 무조건적 지원을 통한 이익의 카르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코드 인사가 넘쳐나고 있고요. 방송 장악으로 인해 가지고 중립성과 공영성이 사라진 지도 오래입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좌파 지도층들의 특권과 반칙은 백일하에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공정이 마치 그들의 전유물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파렴치 유선자 조국을 통해서 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지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 땅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장탄식을 합니다마는 이런 분노의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의가 확산됐다고 말합니다. 공정의 역주행을 주도해왔던 대통령이 직접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대화, 외교를 통한 평화,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남북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고요. 아예 남한을 자신들의 수족인 양 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도 역대 정권 최다입니다. 그런데도 평화를 말합니다. 중국에는 발로 채이고 또 동맹국 미국마저 냉대하는 역대 최악의 외교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요? 반듯한 나라를 무너뜨렸고 이젠 다시 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요?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요? 아참, 아닙니다. 그건 있죠. 친문 집권 세력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빼고는 다 못 사는 대한민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겁니다. 대통령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용으로서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수출은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급기야 1%대로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까? 하기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나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무식하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라든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낄 줄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쪽쪽 단물을 다 빨아먹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앞뒤 안 가리고 세금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집권 세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니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대변이라는 자가 저따위 발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일단 다 털어먹고 보자. 그 심보를 누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소신이라면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축해두면 그 돈들 다 썩게 되니까 그 돈들 다 찾아가지고 내일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냥 흥청망청 다 쓰라.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상 최대 적자 재정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곳간까지 다 털어가지고 일단 쓰고 보자는 저 철면피 같은 집단들의 행태에 정말 할 말을 있습니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의 그 청와대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들 아닙니까? 대통령과 더불어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한 사람이 대통령과 사상 공동체인 조국입니다. 11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에 대해서 14개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조국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국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경우에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국은 또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의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 부인 정경심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경심이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가지고 총
790회에 걸쳐서 주식거래 같은 금융거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명거래를 한 시기도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강큰 그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또 정경심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해가지고 7억 1,300여만 원의 그 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조국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도 유조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자신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존으로 허위 등록해가지고 인건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빼돌린 것도 확인됐습니다. 하여간 돈 빼먹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증거인멸과 증거유조교사, 증거인멸교사까지 범죄 내역도 다양합니다. 무려 14가지 제목입니다. 이미 이런 여러 범죄에 조국이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설사 자신이 전혀 관여가 안 됐다 하더라도 100번 고개를 조아리고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 했고 더불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랬잖아요. 강의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몇백만 원의 돈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장관 퇴임과 동시에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학교도 사직하겠다, 받은 월급도 반납하겠다,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요. 본인이 회복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기야 조국은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자신이 줄곧 부인해왔던 일들, 그것도 말들,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거나 또 드러날 것에 대비해가지고 방어막을 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조국은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앞에서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자신의 PC에서 스스로 백업을 해놓았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들이 방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조국 자신이 부인 정경심의 여러 범죄에 얼마나 깊이 관여를 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명예회복이니 뭐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1도 모르는 후한무치의 전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다 같은 부류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정치 공동체고 사상 공동체고요. 어쩌면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뻔한 사실을 앞에 두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그 뻔뻔함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주택정책 담당 장관의 집이 세 채이면서도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인권법 연구의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에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거액을 투자한 회사의 승소 판결을 하고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2살 된 손자한테 2천만 원대 자산이 있는데도 이것이 차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명한 장관도 있었고요. 온갖 비리와 탈법으로 재산 늘리기에 급급했던 투기왕 청와대 대변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말로만 정의와 공정이지 정작 권력 집단에게는 허울 좋은 단어일 뿐입니다. 불공정과 특권, 반칙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리그였음이 드러난 겁니다.
보수파는 저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이중 국적 문제 하나만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발언만으로도 총리직을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보수파들은 뻔뻔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부끄러움이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유선의 폭주를 하면서 민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권력에 취해 있다 보니까 좌파의 핵심 정신 도덕성마저 실종되어 버렸고 이제는 내로남불에 이중적 도덕성까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국정 운영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덕 위해 어마어마한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집단들, 돈에 취한 권력에 의해서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돈과 권력에 취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저 좌파 집단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공정과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 지금 나라를 허물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